저는 2020년부터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했는데요. 20년에 매출이 1억 8천 정도였고 21년에는 19억, 23년에는 무려 34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5년간 구매 대행부터 대량 등록까지 정말 이것저것 많은 걸 시도해봤는데요. 결국 매출이 눈에 띄게 올라가게 된 건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쓰고 있지 않는 아주 단순한 원리 하나였습니다. 그 원리를 적용하고 나니까 한 제품만으로도 월 500만원 이상 꾸준히 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지난달에도 3억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만약 브랜드 제품이면 다 잘 팔리는 거 아니야? 쿠팡 로켓 크로스에만 넣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직 상품 소싱하는 방법을 1차원적으로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수많은 방법 중에 제가 왜 이 방식을 선택을 했고 어떻게 하는지까지 전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싱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가지 소싱처를 사용을 하지만 오늘은 백화점 몰이나 이런 곳 말고 무신사 혹은 크림을 활용해서 어떻게 소싱을 하는지, 그리고 쿠팡에는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이런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무신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신사를 살펴보면 이제 랭킹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팔리죠. 나이키 제품부터 해서 뭐 뉴발란스 제품,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들, 역시나 나이키 제품은 항상 상단에 있고,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그 제품도 팔리고 있고,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춥다 보니까 사실 패딩 제품들도 여전히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게 되냐면은, 사실 겨울에 패딩이 팔린 건 당연하고 뭐 신학기에 백팩이 팔리는 거 이런 거 너무 흔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내가 현 시점에서 팔 수 있는 거, 사실 에어포스 올백 팔리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 근데 내가 만약 팔아본다고 생각해봐요. 에어포스 올백 팔아봐요. 크림에 팔아도 얼마 남지도 않고, 쿠팡에 판다고 하더라도 광고 없이는 잘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 말고 실질적으로 내가 소싱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뭔가, 이런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패딩 말고 지금 현 시점에서 흔히 파는 백팩 말고 봤을 때 상품을 보시면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후드티나 집업티 이런 제품들이 상당히 순위에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후드티가 있고요. 한번 내리면서 쭉쭉 볼게요. 순위에 이건 패딩이고, 이런 니트티 또 내리다 보면은, 네,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요? 한번 쭉쭉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내리시다 보면은 이런 후드 집업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를 얻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지금 디미트리 블랙 후드 집업 티를 파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나이키에도 후드 집업이 있고 뉴발란스에도 후드 집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신사에서 보게 되면 랭킹에 보면 사람들이 조금 더 저렴한 브랜드 제품들을 사기도 해요. 역시 패딩 안에 들어가는 이너 제품들, 이런 제품들을 약간 이런 시즌이 바뀌어가는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구나, 이런 데서 힌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신사에서 상품 자체를 다이렉트로 뭔가 확인해서 소싱해서 판매한다기보다는 후드 집업, 후드티가 많이 팔린다 이런 경우에 쿠팡에 가서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나이키 후드 집업, 자동 완성 검색어가 나오죠. 후드 집업 어떤 판매자들이 판매하고 있을까요? 이런 판매자들이 뭐 로켓으로 판매한다. 로켓으로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수요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로켓으로 넣어놓겠죠.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54개나 리뷰가 달려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쿠팡 같은 경우는 리뷰가 달린다고 하면은 4분의 1 정도가 달린다고 해요. 통상적으로 뭐 진짜 보수적으로 보면 5% 달린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4분의 1 25%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최소한 200개 이상은 이 상품이 팔린 거예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 4만 원대 소싱이 가능한데, 그럼 뭐 하나의 상품의 수수료 제외하고더라도 보수적으로 한 15,000원, 많이는 한 2만 원 정도까지 마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품만으로도 얼마를 버는 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2만 원 곱하기 200, 한 상품으로도 400만 원 정도를 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 제품도 좀 기본 제품이긴 하는데, 후드 집업 같은 경우 나이키만 하더라도 후드 무신사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 중에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서 내가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을 못 판다고 하면, 이런 인기 있는 제품들은 오히려 솔드아웃,
그러니까 내가 이 재고를 다 확보하는 게 가장 마진을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자본금이 있으신가요? 자본금 없잖아요. 자본금 이만큼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러면은 내가 틈새 전략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초보자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큰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들, 요즘 잘 먹히는 제품들,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지 않는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상품들 카테고리를 체크를 해서 그런 제품들 위주로 판매를 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랭킹에서 한 가지 좀 더 보여드린다고 하면, 아까 에어포스 올백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라면은 여기서 또 한번 신발 상품도 한번 볼까요? 네, 뭐 아디다스 제품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리주버네이트 같은 이런 제품들 여름에 상당히 인기가 있고, 이런 제품은 크림에서 검색을 해보셔도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있습니다. 무신사에서 소싱을 한다고 해서 무신사에서만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요. 크로스 체크가 뭐냐면은, 무신사에서 팔리는 제품이 크림에서 얼마나 팔리는지, 크림에서 얼마나 팔리는지 또 보고, 쿠팡에서는 얼마나 팔리는지, 네이버에서 얼마나 팔리는지. 어차피 모든 사람이 한 플랫폼에서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해요. 유튜브를 본다고 해서 인스타그램 안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인스타그램 본다고 해서 틱톡 안 보는 거 아니고, 틱톡 보는 사람이 유튜브 볼 수도 있고, 유튜브 보는 사람이 인스타그램 볼 수 있는 것처럼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신사 보던 사람이 크림에서 살 수도 있고, 20대가 아니라 40대라고 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살 수도 있고, 뭐 50대 60대는 쿠팡에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나는 소싱을 무신사에서 힌트를 얻었지만 크림에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쿠팡에도 체크를 해보고, 네이버에도 체크를 해보는 이 습관을 들이는 게 편식하지 않고 유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무신사에서 어떤 소싱하는 방법, 그리고 크림 기반으로 소싱하는 걸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건 하나의 힌트 아이디어인 거고, 이걸 바탕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시는 걸 꼭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리주버네이트 같은 경우 이 제품 여름에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지금 현재 재고가 다 있네요. 한번 크림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크림에서 체크를 해보면은 거래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름 슬리퍼 제품이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하루에 한 10건 내외 정도는 거래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거래를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15만원, 16만원까지 올라갔어요. 뭐 최근에 보더라도 12만원까지 올라갔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올 여름에 나이키에서 당연히 생산량을 늘리긴 하겠지만 충분히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알으셔야 될 거는, 너무 인기템에 몰빵을 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너무 생소한 아이템을 보실 것도 없고, 한 가지 힌트라고 한다고 하면은 작년에 인기 있는 상품 정도? 어그가 한 2, 3년 전부터 인기가 있었는데 올해까지 인기가 괜찮았죠. 이런 제품들은 아마 높은 확률로 내년, 후년으로 갈수록 인기가 떨어질 거야. 근데 이런 리주버네이트 같은 제품들은 작년에 인기가 있었으니까 올해도 인기가 있을 확률이 높다. 최소한.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내가 팔 수 있는 제품이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화도 한 가지 좀 보신다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런 워커 제품도 있는데, 나이키에도 이런 워커 제품이 있습니다. 아디다스에도 이런 워커 부츠 제품이 팔린다고 하면은 나이키아의 만호화 제품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걸로 힌트를 또 얻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쭉 내려 보시면은,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가장 인기인 건 팀버랜드이긴 한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브랜드 상품들도 팔리고 있죠.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나이키나 아디다스에도 그런 비슷한 제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니트나 후드티 제품들 지금 시기에 팔기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컬러에 대한 이해도 높이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어그 제품들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뭐 된장 제품이나 이런 브라운 계열 제품들이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도 또 보이죠? 이런 부츠 제품들이. 아마 이제 2월부터 되면은 K리그가 시작이 되는데, 뭐 유럽 축구는 이미 한창 시즌 중이고, K리그 관련된 유니폼들도 잘 팔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니폼들은 항상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브랜드 유통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기 때문에 특히나 K리그 유니폼은 많이 생산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언제나 확보를 한다고 하면은 잘 팔 확률이 높습니다. 네,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거는, 이 랭킹 상품을 하루 본다고 뭐 소싱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얻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를 우리가 매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만약 상품을 잘 팔고 싶다고 하면은 상품들을 매일 자주 봐주시는 게 가장 소싱에서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하루아침에 소싱하는 방법을 이렇게 능력이 늘어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매일매일 하는 루틴처럼 무신사 랭킹은 들어가 본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크림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크림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보시면은 랭킹이 있습니다. 랭킹에 들어가 보면 카테고리가 또 나눠져 있는데 뭐 신발, 패딩, 상의 등등등등 있는데 이 카테고리는 항상 고정은 아닙니다. 뭔 말이냐 하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겨울이니까 패딩이 여기 상단에 꽂혀 있는데 여름이 되면 뭐 반바지라든지 반팔, 나시티 뭐 이런 제품들이 올라올 거고 뭐 높은 확률로 이제 2월, 3월로 가면서 러닝화 제품들이 또 상대적으로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이거는 그때 카테고리들이 좀 재편성이 된다. 근데 먼저 전체적으로 어떤 브랜드, 어떤 상품군, 어떤 카테고리가 잘 팔리는지를 봐주시는 게 좋아요. 뭐 지금 요즘 가장 핫한 거는 이 나이키 슬리퍼 제품이죠. 이건 사실 뭐 리셀의 영역이고 이거를 구하는 거는 솔직히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내가 확보해서 판매한다? 이런 거는 뭐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거나 진짜 리셀에 목을 메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거보다는 저라면은 전반적으로 어떤 경향에 있는 상품들을 카테고리가 팔리는지를 봐주고 그 다음에 예측의 영역으로 조금 가주시는 게 상대적으로 좀 더 내가 먹을 수 있는 시장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에어포스 69만 거래된다고 하지만 내가 먹을 거는 별로 없어요. 진짜 내가 뭐 한 5천 원 이하의 마진을 보고 많은 거래를 일으켜서 이런 제품을 소화한다. 그러려면 뭐 3PL까지 물류까지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런 제품 말고 현실적으로 내가 매출 한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 정도 순수익으로 봤을 때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정도 수익을 바라본다고 하시면은 오히려 이런 상품들보다는 틈새를 노릴 수 있는 상품들을 꼭 하나씩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슬리퍼는 조금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초보자들이 공략해야 되는 제품은 뭐냐? 이런 콜라보 제품도 아니에요. 이런 뭐 MLB 모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객단가가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백팩이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인기 있던 제품들이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헬리아드 같은 경우는 아울렛에 풀리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살로본 제품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너무 인기가 있던 제품들이 있으면은 무조건 사람들은 대체품을 찾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대체품이 있는지 꼭 살펴보시고 뭐 이건 스테디셀러죠. 빅샷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내가 먹을 양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오히려 역으로 크림에서 소싱을 해서 진짜 이런 것들은 크림이 더 싸기 때문에 크림에서 소싱해서 다른 플랫폼으로 판매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이제 매입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부가세 부분 10% 정도를 고려해서 더 많은 마진을 남겨야겠죠. 지금 쭉 봤을 때 아직까지는 런닝화가 많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올 봄에도 러닝 관련된 수요는 상당히 올라갈 거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나이키 제품 중에 드라이핏 그러니까 뭐 러닝 전용이라기보다는 러닝 겸 뭐 운동을 할 수 있는 바지나 의류들이 있어요. 플리스 제품인데도 드라이핏 제품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나이키에서 지금 올 SS 26 SS 시즌에 많이 출시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이키에서도 러닝 관련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러닝 바람막이 뭐 러닝 레깅스, 러닝 반바지 그리고 러닝 이너웨어 말고도 그 외의 제품들이 올해 더 많이 출시가 될 거다. 이미 작년에 러닝에 대한 수요를 많이 확인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나이키를 판매하신다고 하면 의류를 판매하신다고 하면 나이키 중에 드라이핏으로 된 소재의 제품들을 다 체크를 해 보시는 게 물론 가장 기본 드라이핏 이너웨어가 제일 잘 팔려. 그거 외에도 잘 팔리는 드라이핏 제품이 많으니까 그런 제품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기에는 뭐 이런 머플러는 판매하는 건 조금 위험하고요. 뭐 패딩도 흔히 말하는 설거지라고 하죠. 이런 거는 지금 시기에 들어가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겨울 상품들은 피크 가격을 찍고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건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뭐 군밤 장수, 밤토리 모자 이런 것들이 잘 팔렸는데 내년 시즌에 초반에 이런 제품들을 체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살로몬 백팩, 살로몬 백팩 말고도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크테릭스 살로몬 외에 어떤 다른 백팩, 이 백팩 라인에서도 좀 결이 갈리거든요. 프리미엄 라인, 살로몬이나 아크테릭스 같은 게 있고, 그냥 좀 기본 라인들, 노스페이스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디스커버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들도 한번 티어를 나눠서, 런닝화만 티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급 나누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패딩에도 계급을 나누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백팩에도 분명히 계급이 존재합니다. 그걸 나눠서 팔으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가를 고민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밤집업 제품이라든가 집업 제품, 후드 제품, 올 봄에는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 브랜드에 있는 집업 제품이나 후드 제품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판매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무신사 그리고 크림에서 어떤 상품들을 소싱을 해서 쿠팡에 갖다 팔면 될지, 쿠팡에 바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쿠팡에 그 키워드를 바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무신사 그리고 크림에서 상품 아이디어 힌터 카테고리를 체크한 다음에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상품들 혹은 그거와 관련된 브랜드 제품들을 체크하신 다음에 쿠팡에 가서 판매하시면 다른 판매자들이 팔고 있지 않은 다른 어떤 틈새 제품들로 여러분들이 수익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 유통이 쉬우면서 어려워요. 뭔 말이냐면 브랜드 제품을 파니까 어쨌든 팔리긴 팔려요. 근데 이거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돈을 남겨야 되거든요. 잘못하시면, 잘못 입문을 하시면 유튜브에 있는 카더라 잘못 보시고 잘못된 유료 강의 듣고 이러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오히려 돈을 벌다가 더 까먹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꼭 두 번, 세 번 돌려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소싱을 접근하고 있었지? 나는 너무 인기 있는 아이템에 목매달아서 이런 제품으로 하다가 뭔가 가격이 무너져서 잘 판매가 안 되고 있나?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또 너무 레어한 아이템들만 체크하지 마시고 항상 브랜드 제품 판매하는데도 틈새가 있다. 그리고 소싱할 때는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해본다. 요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브랜드 유통을 하면서 돈을 까먹지 않고 돈을 버실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진짜 좀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